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오늘 우리 일반 동사 본강의 시작을 할 건데요. 일반 동사는 앞에 있는 비동사, 조동사보다 살짝 어려운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첫 챕터보다 어렵지 않고요. 명사, 간사보다 천천히 따라오면 금세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오늘 today's goal, 오늘 목표 좀 봅시다. 일반 동사의 개괄, 동사의 종류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동사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동사를 앞으로 영원히 안 배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뒤에 보면 그 문장의 오형식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동사에 따라서 형식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나오는데 일단은 동사, 기본적인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배운 다음엔 그 다음은 다른 챕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동사의 종류 틀 복습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 일반 동사 현재형. 여기 별표 쳐놨어, 또 선생님이. 3인칭 단수라는 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주관식을 쓸 때,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주관식에서 시제와 수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너네가 영어 문제 풀면서 모든 챕터에서도 체크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있다. 그때도 시제수를 체크해야 되는 거고 항상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문제를 가장 많이 틀릴 거야. 그 어떤 문법 문제보다 이걸 가장 많이 틀릴 건데 선생님도 중학교 때 이제 우리 때는 그 8과목에서 12과목 봤다고 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과목을 전 과목에서 하나 틀렸을 때가 있어요. 평균은 99점이 넘었고 99점 뭐 몇 가지 같더라 하여튼 99점 몇몇이고 그러니까 전교 1등이었는데 이때 그 하나 틀렸을 때 주관식에서 수일치 안에서 틀렸어요. 수일치. 왜냐면 한국말에서는 그게 없는 개념이니까 he likes he like 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순간 그 빼먹어서 틀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검토를 해야 돼. 선생님이 너네한테 조심해라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내 실수에서 온 거예요. 너희는 똑같은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자, 일반 동사 과거형 볼 거고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볼 거예요. 일반 동사 부정문, 의문문이 우리 비동사, 조동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이 살짝 달라질 거여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익숙합니다, 이거. 우리 어서 봤죠? 비동사 할 때 처음 얘기했었죠, 그죠? 자, 일반 동사 개괄이라고 동사의 종류 틀 한 번 더 보자는 거야. 익숙하지만 한 번 더. 중요한다는 거야. 동사라는 건 선생님이 verb의 약자로 V라고 쓸 거고요. 뭐뭐다로 끝나. 해석을 하면. 그죠? 첫 번째 뭐가 있다 그랬죠?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 종류는 뭐죠? MR is, 현재형, 그 다음에 과거형, was, were. 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있죠? 조동사 있죠? 음, 조동사 대표적으로 뭐 하자 그랬죠? will, can, must. will은 무엇 할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건 진행형과 미래시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조동사에서 빼놨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should도 있고 그 말고 ought to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것만 지금 살짝 나열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죠. 대망의 일반 동사. 오늘 배울 챕터입니다. 일반 동사세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동사가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 비동사, 조동사 빼고 다. 비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빼고 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이거 빼고 다 일반 동사야. 비동사, 조동사 빼고 모든 동사, 그걸 뺀 모든 동사가 일반 동사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밑에 설명 잠깐 볼게요. 자, 일반 동사라는 거는 나와 있어 또. 비동사, 조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라고.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냄. 뭐 그는 아프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는 뭐 뛴다.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죠. 자, 종류는 너무 많아. go, walk, fly, talk. 너무너무 많아. 이거 점점점 있죠. 그냥 개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없어요. 끝없어. 셀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일반 동사의 종류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를 했고. 자, 3인칭 단수 별표 쳐져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일단 볼게요. 자, 우리가 1인칭, 2인칭, 3인칭을 다 배웠죠. 우리가 틀을 어떻게 배웠죠? 대명사 할 때도 우리가 찬찬히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잖아. 찬찬히 나무를 만들고 있어. 자, 우리가 단수가 있었고, 각각의 1, 2, 3인칭이 있었고, 복수가 있었고, 각각의 1, 2, 3인칭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좀 특이한 특징을 갖는 거는 단수의 3인칭입니다. 그걸 빼고 1인칭, 2인칭, 그러니까 1인칭, 2인칭과 복수일 때, 얘 빼고 이 단수의 1인칭, 2인칭, 그리고 복수일 때, 복수 1, 2, 3인칭을 전부 다 칭하는 거야. 이때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동사 원형.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현재형일 때 얘기야. 과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현재. 우리가 뭔가를 좋아할 때 like라 그러죠. 이게 현재형이고. 이거의 과거는 liked죠. 근데 그 중에 현재형을 얘기하는 거야. 주어가 1인칭, 2인칭 복수일 때, 1, 2인칭 그리고 복수일 때는 동사 원형을 쓰는데 예문을 한번 볼게요. 1인칭 한 거 봅시다. 1인칭은 나죠, 나. 나. I drink milk every day. 나는 마신대. 그죠? 주어죠. 나는 마신다. 동사죠. 뭐뭐 다로 끝나면. 동사는 verb의 약자라 그랬어. 우유를 맨날 마신대요. 그때 1인칭이니까 동사 원형 쓰여져 있죠. 그죠? drinks 같은 거 안 돼 있고. 그죠? 자, 2인칭은 너죠, 너. You have a beautiful voice. 너는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고 얘기 나오는 거죠. 이게 주어고 가졌다 동사인 거죠. 동사 원형이 나와 있네요. 그죠? 현재형일 때. 과거는 또 다른 얘기야. 과거는 뒤에서 배울 거야. 자, 복수 볼게요. 복수는 여러 명인 거죠. 여러 명. 그 중에 they를 가져왔네요. They read a book together. 그들은 책을 같이 읽고 있대. 그들은 읽는데, 읽는다. 뭐뭐 다로 끝나죠. 원래 주어 동사가 이렇게 어순으로 온다 그랬어. 그죠? There is there가 좀 특이한 거였고 비동사 배웠던. 자, 여기도 동사 원형이 와 있단 말이야. 그죠? 이거 어렵지 않아. 현재형일 때 얘네는 동사 원형을 쓰는데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원형에 SES를 쓴다. 라고 했어. SES를 쓴다. 뭐냐면 이 밑에를 먼저 보고 표를 볼 거야. 이 밑에 예문하고 요 표를 좀 볼게요. 밑에 보고 위로 올라올 거야. 자, 얘 볼게요. he봐. I니? 아니요. you니? 아니요. 그럼 3인칭이네. 1, 2인칭이 아니면 3인칭이잖아. 그죠? 그럼 얘 3인칭이네. 3인칭이면서 단수여야 돼. 3인칭 플러스 단수면. 아까 복수는 동사 원형 쓴다고 했으니까. 단수면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인대. 그래서 봐. go가 그대로 안 하고 he goes to a gym regularly. 자, 그는 간대요. 간다. 체육관에 간대. 규칙적으로 간대요. 근데 여기서 3인칭 단수가 나왔을 땐 동사에 s나 es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너네 믿지 않겠지만 우리 애기들이 파닉스를 배우잖아. 그리고 책 한 두어 권을 배우면 그 다음 책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3인칭이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 1인칭이 나고 2인칭이 너야 이런 얘기 절대 할 수 없어. 초등학교 1학년 때 됐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1, 2학년들 데리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아이들이 앞에 책에서 I랑 U를 배웠거든. 이거 나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이유 빼고 한 명, 한 마리, 한 개가 나오면 뭐뭐 다로 끝나는 말에 s를 붙여라고 얘기해. 뭐 좀 너네는 오히려 이렇게 알아듣는 게 좀 더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이유 알죠? 요즘에도 아이유 가수 아이유 인기 많거든요. 그죠? 아이유 언니 알지? 이래 그러면 안 돼. 그럼 우리 아이유 배웠잖아. 아이랑 유 빼고 아이유 빼고 한 명, 한 마리, 한 개가 나오면 무엇 뭐 다로 끝나는 말에 s를 붙여라고 얘기해요. 그럼 애기들이 귀신같이 붙여와요. 귀신같이 붙여와요. 정말 귀신같이 붙여오는데 이걸 너네가 못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가르치려면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도 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과거가 나오잖아. 과거 시제가 나오면 s를 왜 안 붙여요? 막 아이들이 그래. 근데 그때도 또 알려주죠. 이때 옛날 얘기일 때는 s를 붙이지 않는 거야. 그 3인칭 단수를 하지 않는 거야. 이 제목은 가르쳐 주거든요. 3인칭 단수라고. 그럼 아이들도 3인칭 단수라는 건 받아들여요. 왜냐면 맨날 그걸 2달 동안 해요. 3인 단수 하는 거를. 아이유가 아니면서 한 명 한 마리 한 개가 나오면 뭐 다로 끝나는 말에 s를 붙인다를 2달 동안 하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는 훈련을 시키고 이제 우리 문법 강의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유가 아니잖아. 그죠? 너가 아니면 3인칭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한 명이니까. he는 한 명이잖아. 여러 명이 아니라. 단수일 때는 동사 SES를 붙여야 된다고요. 밑에 예문 볼게요. she도 마찬가지야. I랑 you 아니죠? 그죠? 1인칭, 2인칭 아니야. 그럼 3인칭이네요. 그러면 동시에 단수죠? she 한 명이니까. 그래서 동사에다 S 붙여야 돼. 현재 시제일 때. 지금 과거 시 얘기 아니라 그래서 현재 시제일 때 she wants a puppy. 강아지 한 마리를 원한대요. 키우고 싶나 보죠. 그죠? 이때는 동사 s를 붙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나는 처음에 문법을 배울 때 여기에서부터 약간 멘붕이었어요. 선생님 때 약간 인강이 약간 태동하던 시기였거든. 내가 중학생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 머릿속에 s가 붙는 거는 여러 개일 텐데 근데 여기선 또 하나일 때 s를 붙이라네? 여기서 그냥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이렇게 안 알려줬거든. 이걸 해줘야 돼. 자, 뭐냐면 우리가
애플 같은 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사과가 있어. 대표적인 명사죠. 애기들도 이제 A 사운드 처음 배울 때 애플 많이 배우죠. 자, 근데 이 명사는 단수일 땐 아무것도 안 붙어. 근데 복수일 때 여러 개일 때 apples 하는 거야. 그죠? S나 ES가 붙겠죠? 뭐 S나 ES가 붙어. 명사는 그래. 명사의 세계에서는 단수에는 아무것도 안 붙고 복수일 때 S, ES가 붙어. 근데 동사,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세계는 동사야. 우리가 명사의 세계는 챕터 1 명사 관사 그리고 두 번째 대명사에서 끝났고 지금 동사의 세계로 넘어와 있잖아. 동사에서는 오히려 복수일 때 아무것도 안 붙어요. 아까 복수일 때 동사 원형 쓴다 그랬잖아. 단수일 때 S와 ES가 붙어. 여기서 단서가 하나 붙어. 이거는 그냥 단수가 아니라 3인칭. 1, 2인칭은 안 돼요. 3인칭이면서 단수일 때 SES가 붙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동사의 3인칭 단수. 그리고 수일치라고 얘기합니다. 수일치 안 됐잖아.는 보통 다 3인칭 단수 일치를 안 시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한참 뒤에 이해했어. 내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스타일도 아니고 머리가 좋다면 좋은데 이게 이해가 그때 됐다니까. 그래서 문법은 처음 배울 때부터 딱 세계관을 딱 잘 잡아줘야 돼. 우리가 S가 붙어서 여러 개가 되는 건 명사의 세계고요. 동사의 세계에선 S가 붙으면 단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3인칭 단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위로 올라가면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원형에 SES를 붙여야 된다.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연습 필수 써놨는데 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어? 표 공부할 때 눈으로 알겠어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망해요. 망해. 안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는 명사에 S 붙이는 거 연습했잖아. 복수형. 이번에는 3인칭 단수형. 동사에 3인칭 단수. 왜냐면 동사에 S가 붙으면 단수가 되니까. 3인칭 단수형 만드는 걸 연습을 하는 거야. 어떻게? 종이 꺼내서 쭉 쓰는 거야. 이거 종이 꺼내서 여기 종이 있다고 치자. 연습장 같은 거 아니 자기 영어 연습장 만들어도 돼요. 쭉 써. run 쓰고 그 다음 play 쓰고 쭉쭉 만들어. 그죠? 그 다음에 뭐 carry 쓰고 쭉 다 쓴 거야. 이 사이에 다 써야 돼 너네는. 그 다음 마지막 have까지 썼다고 치자. 그 다음에 책 덮어. 이건 보고 쓰는 거죠. 쓸 때는. 책 덮고 연필 꺼내죠. 그죠? 꺼내서 만들어 보는 거야. 단수형. 동사의 단수형. 동사에 S가 붙으면 단수형이니까 3인칭 단수형인 거죠. 그 다음 plays. 자, 쭉 다 연습했을 거고 여기 일부러 틀려볼게요. carries. 여기도 일부러 틀려볼게요. haves 이렇게 틀려볼게. 자, 그 다음에 책을 펴서 채점을 합니다. runs 맞았네. play 맞았네. 틀렸네. 그죠? 보니까 어떻게? 얘 틀렸네 나. carries 이렇게 만들어야 되네. 여기는 has네요. 여기 has고 여기는 carry다. 공부를 뭐라는 거야? carries다. 자,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 그럼 어떻게? 연습장을 또 꺼내가지고 내가 틀렸던 부분만 또 문제를 내고 여기 내가 단수형 만들어보고 하면 되겠죠. 애기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애기들 이거 나오면 have지 이렇게 와. 귀신같이 붙여오긴 해. 근데 틀렸잖아. 답지 보면 has라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걔네가 이거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쓰기로 약속했대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문법 강의에서는 뭐야? 불규칙이라고. 그죠? 불규칙 변화야 이거는. have가 has가 되는 거는. 이해되셨습니까? 반드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감이면 마음 같아서 카메라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막 검사하고 싶은데 못하잖아. 그죠? 안 해왔으면 우리 이거 다시 빠꾸예요. 그죠? 다시 숙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꼭 연습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현재랑 과거는 달라요. 과거에선 3인칭 단수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엄청 편하죠. 그죠?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주어의 수, 뭐 단수, 복수, 뭐 인칭 같은 거 전혀 관계없이 동사 원형에 ed나 d 같은 거 붙여서 쓴대요. 과거형 만든 연습 필수라고 했죠. 당연해. 똑같아. 표. 이거 안 해오면 어떡할 건데. 그죠? 어머머. 과거형인데 왜 여기에 현재형이 들어가 있나요? 충격적. 여기 지금 충격이네요. 여기 지금 바꿔 놓을 거거든 선생님이. 강의에서 어차피 다 읽어주지 않지만 여기가 전부 과거형으로 바뀌어서 들어갈 거야. 실제 그 교재에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행히 밑에는 바뀌어 있네요. 여기는 이 위에는 바꿔 놓을 거니까 지금 화면하고 본인 책이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연습하시면 되고 이 밑에는 지금 과거형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불규칙 변화가 항상 너네를 힘들게 하는데 현재형, 과거형이 똑같은 애가 있어.
컷의 과거는 컷이고 put 과거고 read의 과거는 이거는 발음이 read로 됩니다. 발음이 달라져요. hit의 과거, set의 과거 전부 다 현재형 과거형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이거 현재형 과거형이 다른 불규칙 동사도 있어요. be가 was가 되거나 have가 had가 되거나 drink이 drank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외워셔야겠죠. 그죠? 어떻게? 연습장 꺼내가지고 스스로 문제 내셔야겠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과거형 할 땐 너무 땡큐죠. 3인칭 단수 할 필요 없으니까. 내가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근데 현재형 할 땐 뭐다? 3인칭 단수 조심해라. 선생님도 솔직히 전 과목 다 맞으려면 진짜 꼼꼼해야 되거든.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했는데 선생님은 시험 기간에 하루에 1kg씩 빠졌거든요. 원래는 공부를 이렇게 잘하지 못했다 했잖아. 선생님이 점수가 막 올라간 거는 계획을 세워서였어요. 그때 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이제 영상 올라갈 겁니다. 이건 대부분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올라가겠죠. 자, 근데 계획을 세우고 나서 갑자기 전교 4등을 했어. 계획을 세우고 전교 4등을 했고 전교 원래 몇 등인지 몰라. 30등 바뀌었을 거야. 그죠? 이거 한번 확인을 할 건데 선생님이 몇 등이었는지 정확히 4등 했고 그 다음에 이게 2주 계획을 세웠거든. 4등을 하는 거야. 다음에 3주를 세워봤어. 전교 2등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4주를 세워봤어. 한 달을 준비한 거죠. 전교 1등 했었어. 그 이후로는 전교 1등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다. 내가 갑자기 뭐 똑똑해졌겠냐고. 갑자기 계획 세우기 전과 후에 갑자기 막 IQ가 올라갔겠냐고.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간을 쓰고 과목을 배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때는 MBTI가 없었지만 선생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J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갑자기 세우고 싶었나 보죠. 공부를 좀 하려고 할 때. 자, 볼게요. 과거형은 주로 이런 표현하고 쓴다는 거야. 근데 주로 쓴다는 거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밑에 보면 아닌 것도 있어.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과거라는 힌트야, 한마디로. 봐봐. I walked my dog yesterday. 어저께잖아, 어제. 어제니까 과거란 당연히 힌트 아니냐? 여기다 현재시 쓰면 안 되는 거죠. 나 개 산책시켰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walked로 나와 있는 거죠. 자, Kurt arrived here 3 days ago. 3일 전에야, 3일 전에. 당연히 과거인 거죠. 그러니까 arrived 나와 있고. He played the piano at a concert last week. 지난주에 과거죠. 과거니까 과거 나와 있어. 근데 주로 쓰인다는 거지 꼭 그런 건 아니잖아. 이렇게도 가능해요. Dave wrote a letter to his mom. 데이브가 썼어. 편지를 썼어. 그의 엄마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죠. to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나중에 전치사 to에서 배우겠지만. 자, write은 불규칙합니다. write, wrote, written으로 변화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과거까지만 배웠어. 여기서 이걸 3단 변화라고 하는데 동사의 3단 변화라 그래요. 동사의 3단 변화는 it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It, ate, eaten. 이게 동사의 3단 변화야. 다른 3단 변화도 있어서 지금 동사라고 강조를 해준 거야. 이거는 현재형이고요. 첫 번째 나온 거는. 그 다음 여기는 과거형이고요. 여긴 과거 분사 PP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만 공부를 한 거야. 레벨 1에서는. 이게 세 번째 과거 분사는 레벨 2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 그때 사용할 때 따로 외우게 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레벨 2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따로 그 첨부 파일 같은 걸 올려줄 거예요. 그때 그 3단 변화표를 쭉 외우시면 됩니다. 그거 쭉쭉 외워주시면 돼. 이거는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긴 2weeks하고 또 나와 있죠. 2주 전에. 그러니까 left, 과거. 이것도 불규칙 변화여서 leave, left, left 이렇게 3단 변화. 세 번째 건 지금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과거형까지만 하자 이거야. 우리가 지금 뼈대 세울 때는. 세 개 다 외우라고 하면 막 싫으니까 공부하기. 자, Kathy는 set an alarm. 알람을 맞췄대. 지난밤에 과거잖아. set의 과거형 뭐다? set이다. 그죠? 현재 과거형이 똑같다. 얘는 3단 변화가 set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그죠? 앞에 지금 과거형 지금 표 안 바뀌었는 거 선생님이 바꿔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볼게. 일반 동사의 부정문.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야. 자, 우리가 동사의 세 가지 뭐 있다 그랬죠? 동사의 세 가지. 비동사 있다 그랬죠. 조동사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있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자, 비동사, 조동사, 부정문은 만드는 게 똑같았어. 비동사, 조동사 뒤에다 낫만 붙이면 됐어. 근데 일반 동사는 안 그래요. 볼게요. 얘는 안 그래. 그 중에 이제 부정문 만드는 거 일반 동사만 배우고 나면 끝인 거야. 자, 얘 봐. 얘는 봐. 여기 보면 I like swimming.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 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이게 일반 동사잖아. 비동사, 조동사 아니고 일반 동사잖아. 이 뒤에 not 붙여서 부정문 되니? I like not swimming 되니? 안 되죠. 이를 더 쉬운 거. I like you. 나 너 좋아해 라고 했어. 근데 이거 부정문이 I like that you니?
안 되죠. 그죠? 이 어떻게 만드냐면 부정문을 이 그대로 외우세요. 만만한 두 동사를 인칭과 시제에 맞게 데려와 낫을 붙인다라고 해서 무슨 소리야? 왜 만만해 두가? 뭐냐면 여기서 두는 조동사거든요. 사실 두는 일반 동사기도 하고 조동사기도 합니다. 두는 그 외의 쓰임도 좀 많은데 두의 대표적인 뜻은 일반 동사일 때는 무엇 무엇 하다의 뜻이야. 그리고 조동사일 때는 별다른 뜻이 없어요. 동사 도와주고 있으면서 별 뜻이 없는데 그 조동사 중에 만만한 두 동사인 거야. 이때 데리고 오는 거는 조동사 두 중에 만만한 거. 그러니까 조동사 중에 제일 만만해서 얘네가 데리고 다니는 거야. 내가 부정문 의문 만들 때 데리고 다니게 되는데 자, 만만한 두 동사를 인칭과 시제에 맞게 데려와서 not을 붙이는데 볼게요. 인칭과 시제에 맞게 데려와야 된대.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자, 근데 do의 종류가 do, does, did가 있거든. 현재일 때는 do나 does 중에 하나를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does일 땐 3인칭 단수일 때만 does를 데리고 오면 돼. 우리가 3인칭 단수 지금 계속 배웠죠. 그죠? 자, 근데 과거일 때는 인칭 같은 거 상관없어. 그냥 did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야. 어. 자, 여기 밑에 나와. 비동사, 조동사와 다르게 일반 동사는 바로 뒤에는 not을 붙이지 못한다 했어. 예문들 한번 봅시다. 예문들을. 자, I like you랑 I like swimming은 똑같으니까 볼게요. 여기 일부러 띄워놓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밑에 선생님이 서술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어. 자, I like swimming 했어. 내가 부정문 만들고 싶은데 이 문장에 비동사도 조동사도 없는 거야. 보니까 일반 동사가 있네요. 그럼 일반 동사의 부정문 어떻게 만드냐는 거야. 인칭과 시제에 맞게 do, does, did 중에 하나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잖아. 자, 근데 현재일 때는 내가 do와 does 중에 하나를 데리고 오면 되는 거고, 그죠? 과거일 때는 그냥 did를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볼게. 원래 문장이 현재잖아. 그럼 did는 아니겠네. 근데 I는 3인칭 단수가 아니죠. 얘는 3인칭 단수에만 쓰자고 했죠. 그럼 do를 데리고 오면 돼. 자, I do를 데리고 와서 이 뒤에다 not을 붙여. 왜 얘가 조동사니까 이 뒤에 not을 붙이면 돼. I do not like 해주면 되는 거야. like 뒤에 not을 붙이는 게 아니라 만만한 두 동사를 인칭과 시제에 맞고 데리고 와서 I do not like swimming, 그러니까 I don't like swimming이 되는 거죠. 얘를 줄여 쓰면 don't가 되는 거예요. apostrophe s로 줄이는 거죠. 그죠? apostrophe를 붙여서 줄이는 거죠. 자, 여기 밑에 서술 되어 있어. I는 1인칭 단수고 시제는 현재니까 do를 데리고 와서 not을 붙이면 된다라는 거야. 이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천천히 한번 보면 돼요. 자, 또 예문 또 볼 거야. 예문 여기 많죠. 조동산 예문 하나밖에 안 넣어놨는데 여기 예문 많죠. 같이 많이 연습할 거라는 거야. 자, we have enough money. 우리는 가지고 있어. 우리 돈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부정문 만들라고 해서 봤더니 비동사도 조동사도 없는 거야. 없네. 근데 뭐가 있어? 일반 동사 있네. 그럼 뭐야? 인칭과 시제에 맞게 데리고 와야 돼. 근데 we는 지금 보면 3인칭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3인칭이 아니니까 does로 안 데리고 오고 시제는 현재잖아. 그죠? did 날라간 거죠. 그럼 내가 데리고 올 거 뭐 있어? 두밖에 없어. 자, we do 뒤에 또 not을 붙이고 have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 We do not have enough money인데 얘를 줄여서 we don't have enough money라고 쓰면 되는 거야. 자, we는 3인칭 단수 아니죠. 그리고 현재야. 그러니까 두 데리고 오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3인칭 단수의 현재면 does를 데리고 오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른 현재들은 다 do를 데리고 오는 거고 과거면 그냥 did를 데리고 오면 돼. 너무 쉽지 않니? 그죠? 몇 번 연습은 해봐야 돼. 내가 안 보고 해볼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볼게요. He plays a game 했어. 부정문 만들라고 봤더니 비동사와 조동사가 없어. 일반 동사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do, does, did 중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얘는 뭐야 지금? he가 뭐야? 3인칭 단수인 거야. 그럼 뭐야? 나 현재 시제니까 거기에 does를 데리고 와야 돼. does를. 그 뒤에 not을 붙이고 play는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이상하네. 왜 여기 plays였다가 갑자기 여기 play로 바뀌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얘 조동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 와야 돼요. 동사 원형. 선생님 근데 왜 위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원래 동사 원형이었어 얘네는.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원래 동사 원형 쓰잖아. 1인칭, 2인칭이랑 복수일 때. 1인칭, 2인칭 단수랑 복수일 때는. 아까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니까 내가 고려할 게 없었는데 3인칭 단수는 좀 복잡하죠. 뭐든 고려할 게 하나라도 더 생겨보면. does를 내고 온 다음에 여기가 place 3인칭 단수 처리되어 있었잖아. 이 동사가. 그죠? he의 place만 안 되고 place 써야 되잖아. 왜 동사에 3인칭 단수형일 땐 place 쓴다고 했으니까. he가 I, you가 아니면서 한 명이잖아. 그럼 3인칭 단수야. 그럼 동사 s 붙여야 되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
does라는 거에 이미 3인칭 단수 처리가 되어 있어. 그걸 두 번 처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여기 3인칭 단수 돼 있는데 또 place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얘가 조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밑에 해설 또 해놨어요. he는 3인칭 단수고 시제는 현재니까 does를 데리고 와. 그죠? 데리고 와서 근데 does가 조동사니까 뒤에 play가 동사 원형의 형태로 와야 된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좀 고려할 게 좀 많아졌죠? 그죠? 3인칭 단수만 나오면 살짝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하다 보면 진짜 쉬워요. 자, 그 다음 과거형 볼게, 과거. take의 과거형이 took이거든요. 이것도 좀 이따 필기할 게 하나 있는데 We took a bus on the way here. 그죠? 여기서 버스 탈 거란 얘기죠. 자, take의 과거가 took이야. 그럼 이거 부정문 만들으래. 근데 took이 뭐야? took이 과거형이죠. 그럼 did를 데리고 오면 돼. 그러면 did. 그 다음에 not을 붙이겠죠. 근데 여기도 똑같아. 더 이상 took이 아니라 뭐야? take이 돼 있어. 왜? 왜? 얘가 조동사니까. 동사의 원형이 와줘야 되는 거. 그거 대원칙이라 그랬죠. 조동사 배울 때 조동사 대원칙이 뭐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we didn't take a bus on the way here 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밑에 나와 있어요. took이 일반 동사 과거형이니까 부정 만들 때 과거는 무조건 did 데리고 오면 돼. 근데 조심할 거는 did가 조동사니까 뒤에 take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필기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take의 동사 3단 변화에 대한 거야. 우리가 3단 변화 세 번째 과거분사는 아직 그 쓰임이 너네가 지금 레벨로 하는 동안 그걸 안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외우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take이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take의 3단 변화는 take이 현재형이거든. 과거형은 took이야. 그 다음에 pp형이 taken이거든. pp는 아직 언제 쓸지 모르니까 지금 생각 안 해도 돼. 근데 이 3단 변화할 때 make랑 구분을 해야 돼요. make의 과거형은 made야. 그 다음에 3단 변화 세 번째 과거분사형은 또 made야. 근데 이걸 가끔 maken이라고 쓴 애들 있어. 아마 내가 taken에서 오는 것 같아. take, took, taken, make, made, maken 이런 애들 있어. maken은 없어요. maken이란 단어는 없어. made in China 한번 생각해봐. 그럴 때 이제 pp를 쓰는 건데 이 세 번째가 made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maken 쓰면 절대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의문문은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앞에 있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얘도 똑같이 만만한 두 동사 데리고 올 거거든. 일반 동사 의문문 할 때도 아까 봐. I like you 똑같이 볼게요. 나 너 좋아해.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가 널 좋아하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일반 동사를 문장 맨 앞에 해가지고 like you 하니?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죠? 안 돼. 일반 동사는 문장 맨 앞으로 못 와. 못 와. 그래서 만만한 두 동사 데리고 다녀. 자, 만만한 두 동사는 문법 용어가 아니야. 근데 내가 만든 말이야. 조동사 중에 제일 만만한 두 동사를 인칭과 시제에 또 맞게 데려와서 문장 맨 앞으로 보낸다. 그 다음에 물음표 찍으면 오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일반 동사 지가 맨 앞으로 못 가. 만만한 두 동사를 보내야 돼. 똑같아 이거는. 현재는 do나 does야. 3인칭 단수일 때만 does를 쓴대요. 그리고 과거형은 did를 데리고 오면 된대. 밑에 또 나와 있죠. 비동사, 조동사와는 다르게 일반 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지 못해요. 보내면 안 돼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We draw a picture. 우리는 그림을 그린다. 라고 했어. 그죠? 자, 여기서 얘는 현재형이죠. 얘 3인칭 단수 아니야. I, U에 걸자, U. 2인칭이잖아. 그죠? 3인칭 아니고 현재형이야. 그럴 땐 do를 데리고 오면 돼. do를 문장 맨 앞으로 한 다음에 그대로 쓰면 되는 거거든. Do you draw a picture? 한 다음에 의문문 딱, 물음표 딱 찍어주면 의문문 되는 거야. 그죠? draw를 문장 맨 앞으로 뽑지 못해. draw you a picture는 안 돼. 대신 뭐를? do를 내세우는 거야. Do you draw a picture? 하면 you가 2인칭 단수고 시제는 현재니까 do를 데리고 와서 문장 맨 앞으로 보내놓으면 의문문이 된다는 거야. 비동사, 조동사보다는 살짝 복잡하죠. 왜냐면 걔네는 그냥 걔네가 앞으로 달려나가면 되는데 얘는 뭐야? do, does, did를 인칭과 시제에 맞게 데려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뒤에 이제 3인칭하고 과거 얘기 나오겠죠, 당연히. 다른 것들 하나하나 예문 넣어놨어야 됐을 테니까. 자, Anna studies German. 애나는 그 독일어를 공부한대. 자, 얘 보니까 뭐야? 3인칭 단수입니다. I, you 아니잖아. 근데 한 명이잖아, 안나. 그죠? 3인칭 단수야. 그래서 studies가 되어 있어. 그럼 누구 데리고 와야 돼? 나는 does 데리고 와야죠. 그죠? does 안나. 근데 봐, study German 나와 있어. 똑같죠, 똑같아. 왜?
does가 조동사잖아. 그러니까 동사가 나올 때 어떻게?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 더 고려할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음표 찍어주면 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자, 안나는 3인칭 단수고 시제는 현재니까 does를 데리고 와서 문장 맨 앞으로 해.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 does가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가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이걸 그대로 studies 남겨놓으면 틀려요. 이것도 실수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3인칭 단수가 나오면 수일치에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자, 과거형 볼게요. Jake finished his homework. 제이크가 숙제 다 했나 봐요. 과거형이네. 그죠? 이거 의문 만들으래. 근데 finish는 보니까 비동사, 조동사 아니야. 일반 동사네. 그럼 얘가 맨 앞으로 못 달려나가. 누굴 데리고 나가? 시제와 그 인칭에 맞게 데리고 나가는 건데 과거니까 did가 달려나가면 되겠네. 그죠? Did Jake finish his homework? 자, 눈치챘죠? 여기 뭐야? did 조동사죠? 그러니까 뭐야?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 돼. 여전히 과거면 안 돼요. 조동사에 이미 과거 처리돼 있잖아. 여기도 조동사에 이미 3인칭 단수 처리돼 있잖아. 두 번 처리하지 말라고요. 자, 여기 동사 원형이 와야 돼. Did Jake finish his homework? 제이크 숙제 끝냈대니? 라고 의문문이 되는 거죠. 밑에 해설도 다 달아놨습니다. finished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의문 만들 때 무조건 did를 데리고 오면 돼. 과거는 내가 인칭 따질 필요 없죠. 그죠? 무조건 did죠. 더즈 데리고 올 이유가 없으니까. 자, 근데 did는 조동사니까 뒤에 finish가 동사 원형의 형태로 온다는 거야. 어렵습니까?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앞으로 넘어가 보면 자, 우리 일반 동사 오늘 공부 다 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과거형 표를 좀 바꿔놔야 되는데 그 부분 미안해요. 이거 좀 바꿔놓을 거니까 어차피 강의하는 부분은 아니고 본인이 백지에다가 써보면 되는 거니까 책엔 전부 바뀌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일반 동사, 동사 종류의 틀 이제 머리에 들어갔죠. 우리가 비동사에서도 그렸고 조동사에서도 얘기했었고 일반 동사에서 한 번 더 그려봤어요. 자, 일반 동사 현재형 3인칭 단수. 선생님이 명사의 세계에서 S 붙을 때는 복수인데 동사의 세계에서 S 붙을 때는 3인칭 단수라고 얘기했죠. 그것도 머리에 잘 넣어놔야 돼. 세계관 잘 형성해야 돼요. 안 그러면 혼란이 와요. 자, 선생님이 문법을 포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었어. 갑자기 카오스. 무슨 얘기야? 했었어.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과거형 어떻게 만드는지 틀이란다. 표. 우리 연습하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음문은 비동사의 그것들보다는 조동사의 그것들보다는 조금 어려웠는데 만만한 두 동사를 do, does, did를 시제와 그죠? 인칭에 맞게 데려와가지고 쓰면 됐어.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이거 앞에 처음 봤을 때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수업 듣고 나면 어려울 거 없죠. 여기는 레벨 1에 대한 스텝업 과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 전부 다 공부해서 다음 TMI 때 잘 그 문제 풀 수 있도록 우리 잘 달달 암기해 올 거예요. 꼭 그거 연습해서 와야 됩니다. 표 그냥 눈으로 해서 알았어 하면 거기서 다 틀려. 우리가 문제를 틀려보는 것도 공부인데요. 필요한 문제를 틀려야지. 그런 기본적인 프랙티스 연습을 안 해가지고 틀리는 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틀림이야. 그죠? 우리가 오답 정리라는 거 문제풀이 하는 걸 알려줄 건데요. 그 오답 정리할 때도 좀 의미가 있는 문제로 오답 정리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틀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 표로 나왔던 부분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 때 볼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